젊은 새댁 이사 왔는가 밥은 먹었누. 어스름한 저녁 담장 너머로 백발의 옆집 영감이 다정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새댁 은수는 마음씨 좋은 이웃을 만났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꾸벅 인사를 올렸지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아주 끔찍하고 서늘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야반도주하듯 쫓겨와 간신히 터를 잡은 곳은 첩첩산중 인적 드문 강원도 평창의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은수 부부가 새해 들어 살게 된 다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집 옆에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언제 지어졌는지 모를 거대하고 기괴한 흉가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며칠 뒤 우물가에서 마주친 마을 노인들은 은수 부부가 그 집 옆에 새를 얻었다는 말에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새댁, 당장 그 집에서 도망쳐 그 옆집은 무려 100년째 단 한 명의 사람도 산 적이 없는 저주받은 흉가란 말이요. 100년 동안 비어있던 흉가에서 매일 저녁 은수에게 말을 걸어오던 그 백발 영감의 진짜 정체는 차마 인간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무서운 것이었답니다. 우리 시청자 어르신들, 오늘 저 설화공방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년 묵은 흉가 옆 단칸방에 새 들어 살게 된 한 가엾은 새댁이 매일 밤 담장 너머로 들었던 그 다정한 인사 한마디에 얽힌 오싹하고 서늘한 사연입니다. 부디 이 무서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새댁 은수는 25의 곱고 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부부였지만 남편이 지인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쫓기듯 평창의 깊은 산골 마을까지 숨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남편은 매일 살 길을 찾아 읍내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고 은수는 허물어져가는 낡은 기와집을 홀로 쓸고 닦으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겁이 나거나 불안할 때면 낡은 무명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쥐어짜는 안쓰러운 버릇이 있었지요. 부부가 새를 얻은 집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산 밑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옆으로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이끼 낀 높은 담장이 쳐져 있었고 그 담장 너머로는 지붕이 폭삭 주저앉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거대한 흉가가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부부에게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지요. 이사 온 첫날 밤 짐 정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던 은수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젊은 새댁 이사 왔는가? 밥은 먹었누? 쇳소리가 섞인 늙고 탁한 목소리였지만 말투만큼은 아주 정겹고 다정했습니다. 담장 틈새로 살짝 엿보니 어둠 속에서 하얀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 하나가 낡은 곰방대를 물고서 은수 쪽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은수는 안도하며 인사를 꾸벅 올렸습니다. 예 어르신, 오늘 이사 온 새댁 은수라 하옵니다. 밤이 늦어 인사가 늦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껄껄 웃으며 그래 그래, 고생이 많네. 젊은 사람이 밥은 굶지 말고 챙겨 먹어야지. 라는 따뜻한 당부를 남기고는 캄캄한 흉가 안쪽으로 스르륵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한 인사에 은수의 마음은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렸지요. 그날부터 매일 해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옆집 노인은 어김없이 담장 너머로 나타나 은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 새댁 밥은 먹었누?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은수 역시 깍듯이 인사를 올리며 노인과 짧은 담소를 나누는 것이 산골 생활의 유일한 낙이 되어갔습니다. 노인은 항상 은수에게 밥을 챙겨 먹으라 당부하며 묘하고 서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은수가 마주한 다정한 이웃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수가 빨래를 하러 마을 공동 우물가로 내려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낯선 새댁의 등장에 힐끔거리며 쳐다보던 동네 노파들이 은수가 산 및 흉가 옆집에 이사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치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처럼 기겁을 하며 뒤로 낮아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늙은 노파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그 저주받은 흉가 옆에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냐. 그 집은 100년 전에 온 식구가 몰살당한 뒤로 단 한 명도 살아나온 자가 없는 무서운 곳이란 말이오. 당장 짐을 싸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새댁 부부도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이오. 은수는 치맛자락을 꽉 쥐며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끔찍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 옆집에는 아주 다정하고 인자하신 백발의 영감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제게 밥은 먹었느냐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보시는걸요. 그 말을 들은 우물가 노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새댁이 단단히 미쳤거나 악귀에 씌였구나. 그 집은 지붕이 다 무너져 내려 산짐승조차 들어가지 않는 폐가. 중에 폐가란 말이요. 그곳에 사람이 산다니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게요. 노파들은 은수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빨랫감마저 내팽개친 채에 도망치듯 우물가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은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에 몸을 부르르 떨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매일 밤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던 그 백발의 영감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은수는 남편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피곤에 지친 남편은 산골 노인네들의 실없는 헛소리라며 은수를 타박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고 나면 산 밑에 낡은 집에는 뼛속까지 시린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은수는 우물가에서 들은 노파들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대낮에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지요.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을 서늘하게 지켜보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흉가 쪽에 썩은 나뭇가지가 담장을 긁으며 기괴한 소리를 낼 때면 은수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치맛자락을 쥐어짜며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그날 이후로 은수의 발그스레하던 두 볼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갔고 까맣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마저 군데군데 푸석푸석 빛이 바래기 시작했답니다.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그 가벼운 두레박 하나가 무쇠소처럼 무겁게만 느껴졌고 밥 한술 뜨는 것조차 기력이 붙여 수저를 떨어뜨리기 일쑤였지요. 마치 누군가 은수의 명주를 한 가닥 한 가닥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남편의 지친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은수는 홀로 그 지독한 공포를 속으로 삼켜내야만 했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은수의 신경은 온통 옆집 흉가와 맞닿은 담장을 향해 곤두서 있었지요.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부엉이 소리가 새우산하게 울려 퍼질 무렵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낡은 담장 너머에서 그 기괴하고 탁한 쇠소리가 은수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젊은 새댁 밥은 먹었누. 남편은 잠들었고 은수는 숨이 턱 막히며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쥐어뜯으며 방문 틈새로 밖을 엿보니 하얀 달빛 아래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영감이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 은수의 안방 쪽을 빤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영감의 모습이
무언가 아주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고 두 눈에는 시커먼 구멍만이 뻥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영감의 하얀 백발 사이로는 시뻘건 핏물이 섞인 진흙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지요. 은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영감은 한참 동안 은수의 방을 응시하더니 기괴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스르륵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은수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이 집을 떠나자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 한 푼 없는 처지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며 오히려 은수를 다그치고는 일거리를 찾아 다시 읍내로 훌쩍 떠나버렸지요. 홀로 남겨진 은수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며 무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산 너머 이웃 마을에서 가장 신기가 대단하다는 애꾸는 늙은 무당을 간신히 찾아내어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무당은 은수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어막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지독한 피비린내와 썩은 흙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년이 옆집 흉가의 악귀와 밤마다 인사를 나누며 명주를 나눠주고 있었구나.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흉가 쪽 담장을 향해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얗게 뒤집힌 눈동자로 은수를 노려보며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놈은 100년 전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지독한 구두소의 악덕 지주였느니라. 가난한 소장농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악행을 일삼다 결국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몽둥이질을 당해 저 집 안방에서 온 식구와 함께 산 채로 불태워져 죽은 웡이란 말이오. 그놈은 죽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해 이승을 떠돌며 산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는 개야. 그러더니 무당은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잘 듣거라. 그놈이 매일 밤 입에 물고 있던 그 곰방대. 그것은 곰방대가 아니라 100년 전 불타 죽을 적에 살가죽이 다 녹아 드러난 그놈의 시커먼 정강이뼈란 말이다. 그리고 내년이 그토록 다정하다. 여겼던 그 껄껄 웃음소리. 그것은 산 사람의 맑은 생기를 한 모금씩 빨아올릴 때마다 그놈의 시커먼 뱃속에서 새어나오던 짐승의 만족스러운 신음소리였느니라. 무당은 품속에서 빛바랜 비단 보따리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시뻘건 주사약과 낡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놈의 원한이 어찌나 깊고 독한지 웬만한 부적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야. 내 필생의 신기를 모아 이 부적을 쓸 터이니 내년은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무당은 입술을 깨물어 자신의 피를 붓끝에 적시더니 미친 듯이 알 수 없는 문양을 그려 내려갔습니다. 방 안가득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했고 무당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부적을 완성한 무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수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서둘러 그 불길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당은 은수에게 피로 그린 붉은 부적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밤 그 악귀가 다시 찾아와 밥을 먹었느냐? 묻거든 절대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내년이 대답을 하는 순간 내 명줄은 끊어지고 그놈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부적을 놈의 시커먼 눈구멍에 정확히 붙여야만 네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은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두 손으로 부적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칠흑 같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끊긴 기분 나쁜 정막 속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스산한 밤바람과 함께 어김없이 담장 너머에서 그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새댁 밥은 먹었노. 남편은 잠들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가깝고 끈적하게 은수의 고막을 핥아내렸습니다. 은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하얀 달빛 아래 백발의 영감이 담장 위에 거미처럼 찰싹 매달려 기괴하게 목을 비틀며 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시커먼 눈구멍에서는 시뻘건 핏물이 뚝뚝 떨어졌고 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지요. 대답을 피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내밀려는 순간 영감의 기괴한 목소리가 은수의 귓가에 다시 한번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밥은 먹었느냐? 물어보지 않았느냐? 왜 대답을 안 하노? 내년에 그 보들보들한 간을 씹어 먹으면 아주 꿀맛이겠구나. 영감은 뱀처럼 긴 혀를 날름거리며 담장을 넘어 은수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영감의 그 소름 끼치는 말과 함께 흉가 쪽에서부터 시커먼 안개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넘어와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코끝에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한기가 밀려왔지요.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는 영감의 등 뒤로는 100년 전 불타 죽었을 때의 참혹한 형상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뼈가 드러난 시커먼 소나귀가 은수의 가냘픈 목을 향해 서서히 뻗어오자 은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날카로운 송곳니에 목덜미를 물어 뜯길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은수는 숨이 멎을 듯한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남편과 자신을 살려야 한다는 지독한 일념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영감의 시커먼 두 눈구멍을 향해 붉은 부적을 냅다 붙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지옥으로 꺼져버려라. 이 악귀야. 은수의 비명과 함께 붉은 부적이 영감의 시커먼 눈구멍에 철썩 들러붙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부적이 닿은 자리에서 시퍼런 불꽃 한 점이 콩알만하게 일어선 일이었지요.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이깟 종이 쪼가리 따위로 이 어르신을 어찌하려느냐. 시커먼 소나기로 부적을 잡아 뜯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콩알만 하던 시퍼런 불꽃이 횃불처럼 활활 타올라 영감의 백발과 눈구멍을 한꺼번에 집어삼켰고 영감은 끄어허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담장 위에서 펄쩍 뛰어올랐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100년 동안 흉가 안에 갇혀있던 검은 안개와 시뻘건 핏물이 영감의 몸뚱이로 거꾸로 빨려 들어가더니 그놈의 살가죽이 한 꺼풀 한 꺼풀 잿더미가 되어 우수수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서 영감은 100년 전 불타 죽을 적에 그 끔찍한 마지막 형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해골 얼굴, 뼈가 드러난 앙상한 몸뚱이, 살이 타들어가는 비릿한 냄새가 은수의 마당을 한가득 채웠지요. 그 모든 일의 끝에는 한 줌의 잿가루만이 남았습니다. 영감의 마지막 비명이 새벽바람에 흩어지자 담장 너머 100년 흉가에 폭삭 주저앉은 지붕마저 우지끈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갇혀 흐느끼던 수많은 한숨 소리들이 비로소 새벽 하늘로 풀려나가는 듯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읍내에서 돌아온 남편은 마당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 은수를 발견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은수는 간밤에 끔찍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오열했지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서둘러 짐을 싸서 그 저주받은 흉가 옆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부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멀고 먼 타향으로 떠나가 버렸지요. 후일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은수 부부가 떠난 뒤 그 흉가 쪽에서 매일 밤 들려오던 기괴한 짐승의 쇳소리와
여인의 흐느낌 같은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날 새벽 흉가 자리에는 다 타고 남은 100년 묵은 잿가루 한 줌뿐이었다 합니다. 살아생전 가난한 이웃의 피눈물을 빨아먹던 그 욕심 많은 영감은 죽어서도 100년을 그 자리에 묶여 산 사람의 맑은 기운을 탐하다 결국 한 줌 채로 흩어져 버린 것이지요. 어르신들 다정한 인사 뒤에 숨은 그 시커먼 속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치맛자락을 쥐어짜며 떨던 새댁 은수의 그 가느다란 손끝이 우리에게 가만히 일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를 예시이야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무서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화공방이었습니다.